사기 봉기 17회 하봉기 세 번째. 한나라 봉기의 지명 해석. 우선 사마천의 사기 하봉기에 나오는 지명들을 밝히고 해석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는 기주에서부터 치수를 향하기 시작했다. 기주에서 호구산을 다스리고 나서 양산과 기산을 다스렸다. 태원 지역을 잘 정비하고 나서 태악산의 남쪽에 이르렀다. 황제국인 하왕주가 있는 도성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한중입니다. 기주는 하우의 도성 양성이 있었던 우순의 고향 관중의 박토 영웅입니다. 양산 양주는 하나라의 도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토입니다. 기산은 주 봉기와 용비 어천가의 관중의 박토지역 봉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원은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입니다. 태악산이 태산인 금강산입니다. 제수와 황하 사이는 연주이다. 제수는 제주에 흐른 한강지역입니다. 황하는 관중의 박토인 황주에 흐른 한강지역입니다. 관중과 제주 사이의 지역에 연주가 있었습니다. 바다와 태산 사이가 청주이다. 청주, 제주, 금능의 건업 앞에 펼쳐진 호수가 소동정호, 대동정호인 바다이고 태산이 바로 금강산입니다. 역사 속 청주가 한씨가 탄생한 한주라고 했습니다. 청주인 한주가 위치된 조건은 금강산에 기대고 있어야 되며 근처에 한강인 압록강이 흘러야 되고 한산 팔경의 하나인 영주산인 원산, 한라산이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바다와 태산 및 회수 사이는 서주이다. 이때의 바다는 천주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해주로 태산이 금강산이고 회수는 한중 관중의 자치가 흐른 하천으로 천주가 있었던 개경서울과 한중 관중의 가운데 서주가 바로 동경인 경주에 서라버립니다. 회수와 바다 사이는 양주이다. 회수는 관중에 흐른 한강이며 바다는 동정으로 관중에 흐른 한강을 따라 펼쳐진 지역입니다. 당나라 영왕 동순가를 인용합니다. 제7수 왕은 삼강으로 나와서 오호를 순찰하니 누선은 바다 건너 양주에 머물렀네. 전함에는 용사들 빽빽히 늘어섰고 항해하는 배마다 준마가 가득하네. 삼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여기서는 당시에 장강, 한강, 감강으로서 영왕이 지나온 곳을 가리킨다. 양도, 양주로 장안 일대를 가리킨다. 한양 장안의 관중을 관통해서 흐른 강이 장강, 한강이며 양도, 양주에 흐른 양자강으로 이 강이 한강,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오호중 팽류와 동정호에 대해 살펴봅시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 경상도 김해도부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중국 강서성은 옛날에 홍주라 하였으므로 그 주의 수부동 남창을 홍도라 하였다. 팽려는 남창 앞에 있는 파양호의 별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동정호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경상도 김해도부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파릉에는 악양로가 있었다. 호북성 악주의 옛 지명이 파릉이었다. 바로 동정호가 있는데 악양로가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금강산 자락의 김해 금능에서 멀리 보이는 호수자리가 오호가 있었던 곳으로 호수 하부에 모래자국의 흔적이 혼연합니다. 관중의 한강을 따라 오나라와 제나라 지역에 양주인 양도가 있었습니다. 형산과 형산의 남쪽 사이는 형주이다. 장관과 한수가 여기서 모여 바다로 흘러가게 하자 9강이 크게 바로 잡혔다. 형산을 오봉산의 낙산으로 해석하면 형주는 한라산의 제주지역으로 장강과 한수는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입니다. 1월 5학의 맨 오른쪽 오봉산의 낙산이 있었던 곳이 바로 9강이 흐른 구강입니다. 지금의 지도에도 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산과 황하 사이는 예주이다. 황하는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이며 형산은 낙산으로 제주 형주 지역의 일정 부분이 삼국지 유비가 자사로 있었던 예주였습니다. 화산의 남쪽과 흑수 사이는 양주이다.
신중동궁 여지스남에서 황은 흑이라고 했습니다. 흑수가 바로 관중에 흐른 황하인 한강 압록강입니다. 이곳 화산의 남쪽 흑수인 한강의 북쪽을 표현하고 있는 시구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인 삼각산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춘정 병계랑문집 3곡의 화산곡 을사년 4월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백옥경의 황금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배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자, 그러면 조선의 승지인 화산 남쪽과 한강 북쪽을 살펴봅시다. 화산의 남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 알터입니다. 그리고 한양에 흐른 강이 한강으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화산의 남쪽 평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 산 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백옥경의 황금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황금이란 세 금자인 금성철성으로 이곳 평탄하고 사통오달된 곳에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화산곡에 등장하는 화산을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봉상은 아방궁 편에서 밝혀드린 진시황제 진한수 당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안이라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아 도배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도읍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한양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화산의 아래 구중궁궐인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관중입니다. 자, 드디어 베일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한양과 장안을 찾은 것입니다. 역사 속 장안은 산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과 한양의 형성에 등장하는 가운데 지점이 화산으로, 그러면 화산 아래 한양을 근거로 그 가까운 곳에 경도인 서울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화 땅에 있었던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다시 밝혀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보라는 것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산 아래 화양을 역사 속의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당 현종이 있었던 권장궁과 진시황제의 아방궁, 그리고 한고조의 장락궁과 수나라의 인수궁, 조선의 정궁, 경복궁이 있었던 그곳 한양장안의 성인 한성, 장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역사 속 촉이었습니다. 양주에 있는 산이 양산입니다. 경상도 양산의 군명을 양주, 의춘, 삼양주, 순정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의령의 군명을 장함, 의춘, 의산이라고 합니다. 한경도 동원의 군명을 의춘, 의주, 의성, 춘성, 용주, 동모, 독주라고 합니다. 춘성이란 춘천에 있는 성이고 동모란 대진국 발해가 처음 건국된 동모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양산, 의령, 덕원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관중 지역의 지명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흑수와 서화 사이는 옹주이다. 흑수는 관중에 흐른 한강 황하이며 서화는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 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옛 제후국 오나라의 땅이 바로 옹주였던 것입니다. 지명과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고찰 등은 천천히 밝히면 되고 하나라가 바로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과 인식을 빨리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비록 사기의 내용들이
조작되었지만 전 중앙아시아의 지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장면들을 보셨습니다.